올라가 있을 때 변수가 지수 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y가 x에 관한 함수인데 변수 x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 이런 애들은 무슨 함수라고 하니? 다항함수라고 하지. 이런 애들은 다항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울 거는 이런 애들이에요. 변수 x가 지수 쪽으로 올라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통합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과생들만 미적분이란 선택 과목에서 이런 애를 그릴 거고 지금 이 대수단원에서는 딱 이 정도까지만 그릴 거야. 이 정도까지가 뭐냐? 지수가 x에 관한 지금 제가 몇 차씩 쓴 건가요? 1차씩. 이 경우만 그림 그리는 걸 배울 겁니다. 이건 어떻게 그려져요? 라고 하는 건 대수라는 교과목에서는 배우지 않을 거야. 나중에 미적분 때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는 걸 배울 거고 먼저 전제 조건은 지수함수가 되려면 지수법칙이 성립할 때랑 똑같습니다.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되면 안 됩니다. 1은 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밑이 1이 돼버리면 이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굳이 지수함수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못 그리는 이유는? 못 그리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거 x가 1일 때는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x가 2일 때는 함수값 얼마지? 4야. x가 0일 때는 y값 얼마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 얼핏 보면 점을 찍어내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얼핏 보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면 직교좌표에 있는 모든 점의 순서쌍은 실수범위죠. 못 그립니다. 왜 못 그리냐? 이런 애들은 그릴 데가 없어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마이너스 2죠. 이게 실수니 허수니? 허수지. 루트 2i라고 허수니까 평면 직교좌표에는 찍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약속이라기보다 우리가 좌표축에 나타내려면 밑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상수함수니까 1은 빼자. 라는 게 첫 번째 지수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볼 텐데 그림을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 아무래도 밑이 정수인 경우가 우리가 좀 익숙하겠죠. 1의 x제곱은 그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니까 제가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려고 할게. 자 그럼 점 몇 개를 찍어보고 그래프 모양을 예상을 할 거야. 점 몇 개 찍어보고 이거 0일 때 어디 지나? 1. 2의 0제곱은 1이니까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 2 지나는 게 뭐 그냥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2일 때는요 4 지나지. 자, 요 세 점 지나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은 머릿속으로만 예상해 봅시다. 3이면 어디 지나죠? 8. 그럼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일단?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겠니?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겠니? 두 번째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꼴로 증가한다라는 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얼마죠?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맞습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지? 4분의 1이지. 마이너스 100일 때는 얼마지? 2의 100제곱분의 1이죠. 맞지? 얘가 0이 될까? 안 되죠. 지수식은 항상 0보다 크지. 자, 지수식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정의역은 제한이 없는데 치역에 제한이 생기지. 자, 정의역, 치역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함수 시간에 배우고 공통수학 2에서 그 다음에 집합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법? 조건제시법,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게 원소나열법,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찍어보지는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낼 거예요. 예상 가능하잖아. 우린 똑똑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랑 다르게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만 치역은 실제 나오는 함수값은 이 위로밖에 안 나오죠. 치역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공통수학 2에서 지금 유리 무리함수까지 배웠니? 아직 안 배웠어요? 점근선이라는 말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말해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x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갈 때 x축이랑 만나진 않겠지만 계속 작아지니까 x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x축과 만나지는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자, 요까지 돼. 그 다음에 다른 애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3의 x제곱. 3의 x제곱은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지. 맞죠? 근데 1일 때는 어디 지나야 돼? 3. 그리고 2일 때는 9 어딘가 지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이거 2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이면 얘보다는 아래 지나겠지.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000을 집어넣든 0도 될 수 없고 음수도 될 수 없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 가능하냐면 x축이랑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예상 가능하지. 자, 여기까지 됐어. 귀찮겠지만 이제 4의 x제곱부터는 그냥 예상해 봅시다. 4의 x제곱은 0일 때 1 지나는데 1일 때 어디 지나? 4. 그 다음에 이쪽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지금. 붉은색으로 그리면.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밑이 커지면 이 지수함수가 그냥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커지면 커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 회전해서 겹쳐내진다라는 게 아니야. 겹쳐내진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문자만 나와 있어도 대소비교가 가능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밑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 맞죠? 그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실제 회전을 해서 정확히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밑이 커질수록 이렇게 Y축에 다가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직선일 때도 기울기가 커지면 반시계로 돌아가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근선뿐만 아니라 정점도 지납니다. 정점이 뭘까? 지금 여기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점이 어디니? 다 지나는 점 얘네가. 여기 아니야? 여기는 무조건 지납니다. 지수가 빵일 때. 지수에 있는 애가 0이 될 때는 그때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지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린 건 밑에 2, 3, 4를 집어넣고 그래프 개형 예상했지.
2, 3, 4는 다 1보다 큰 거죠. 자, 이때는 증가함수 모양으로 그려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밑이 0에서 1 사이면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겠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가 되는 게 자명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직접 대입을 해 보셔도 되지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특강이 아니라 이거 어디에 대칭 이동한 거니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한 겁니다. 혹은 직접 집어넣어 보셔도 돼요. x에 하나씩.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2 지나겠지 여기. 이렇게 지나고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마도. 맞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3분의 1 x제곱도 그려보면 마찬가지 방식이죠. 얘는 그럼 3의 x제곱에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혹은 대입해 보셔도 됩니다. 0,1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죠. 여기 지나네요. 여기. x축이랑은 안 맞나? 자, 그럼 이게 여전히 맞습니까? 밑이 커진다. 3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더 크죠. 밑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해도 상관없지. 즉 밑이 0에서 1 사이든 1보다 크든 밑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감소함수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본 이 지수함수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기본형 가지고 뭐만 할 거냐면 평행이동 해보고 대칭이동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정규 수업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였고, 그게 여러분들 책에 이제 길게 설명이 나와 있죠. 80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고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밑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어요. 일단 그림을 다 그렸으니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a가 1보다 크면 여기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0에서 1 사이면 얘랑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감소함수니까. 맞죠? 자, 이제 최대 최소는 제가 뒤쪽에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좀 천천히 할게. 저는 모든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거든. 잘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책에 87페이지부터 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지수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 이거 지수함수 맞죠? 지수 쪽에 x 올라가 있습니다. 얘도 맞고, 얘는 다항함수지. 얘는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얘도 지수함수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그냥 지수식이면 밑이 2죠. 그냥 지수식일 때는 밑이 2라고 하는데,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아니고 지수법칙에서 얘를 쓰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지수함수 단원에서는 그냥 지수식이 아니고 밑이
4분의 1인 지수 함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써 있는 걸 무조건 미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미음은 함수니? 함수 아니죠. 그냥 상수입니다. 이건 함수 맞고 얘는 맞죠? 얘는 미치 얼마예요 그럼? 2분의 1이에요.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제 두 번째. 자, 지수함수 y는 5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죠? 모든 실수에 정의되는 거 맞고, 근데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니? 안 되지. 아까 치역은 실제로 나오는 y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0보다 크게밖에 안 나오죠. 0보다 크게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축이니까 y는 0이 맞지? 맞습니다. 자, 1,5를 지난다. 얘는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기 1 집어넣으시면 y는 5니까 지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니? 증가하죠. 미치 1보다 크니까 틀렸고. 자, 이제 저는 그래프를 좀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볼 텐데 3번으로 여기 나온 문제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그냥 설명을 드릴게. 왜냐면 아까 그려봤던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2의 x제곱, 3의 x제곱.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할 때도 있고 대칭이동을 할 때도 있죠. 대칭이동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안 배웠다라고 하니 유리함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부터 찾아요. 지수함수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점근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냐? 점근선은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y점근선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적어드리고 문제를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 자, 그 다음에는 정점 하나 찾습니다. 정점 구한다. 정점은 지수식이 아니고 지수 자리가 0이 되게 하는 x좌표랑 그때 y좌표 찾아주시면 돼.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그려내기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아주. 세 번째는 밑을 보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셔도 되고 이게 아니면 점 하나 더 구합니다. 자, 오케이? 제가 정확히 이 순서대로 그려볼게. 정확히 이 순서대로. 보통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보면 1번이 이거 그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교과서 혹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서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여러분들 이건 다 그릴 수 있죠. 3의 x제곱. 점근선이 x축이고 0,1 지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입니다.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이해가 되지? 1만큼.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해가 되지. 근데 이러면 과정이 하나 늘어나요. 얘를 그리고 얘를 다시 평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 좀 빨리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빨리 그려보자는 얘기. 자, 제가 그리는 거 해볼게. 자, 첫 번째 점근선. 이게 지수식이지? 이게 지수식.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하면 y값이 뭐야 그냥? 0이지? 0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점근선입니다.
근데 얘가 왜 점근선이냐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지수 자리에 뭘 집어넣더라도 3의 거듭제곱이 0이 될 수 없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랑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교점이 있으면 y좌표가 0이 되는 x값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지수식이니까. 그죠? 그럼 절대 교점이 없는 직선,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는 점근선. 이게 점근선 맞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0이 될 수 없으므로. 자, 그 다음에 정점 찾아볼게. 정점은 지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x좌표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럼 1일 때는 3의 빵제곱이 될 테니까 어디 지나? 여기 지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시면 돼. 밑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 밑이 얘는 그냥 3이네. 쭉 올려주셔도 되고 혹은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그럼 편한 점 하나 더 잡아볼게. x가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 3분의 1이지. 즉 y절편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연두색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점근선 구하고 정점 하나 구하고 증가감소 그대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자, 2번. 얘는 점근선이 어딜까요, 그럼? 마이너스 2지. 이걸 0이라고 가정하면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죠. 얘랑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랑 만난다라는 얘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3의 x제곱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없죠. 없으니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점 구해볼게. x가 0일 때, 지수가 0이 될 때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3의 빵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여기. 그리고 그냥 쭉 그려내시면 될 것 같아. 밑이 증가함수네. 얘는 y절편도 이미 구했기 때문에 다시 뭐 이런 점까지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얘도 점근선은 어딜까요? x축이죠, 그냥.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y값이니까 이게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편안한 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빵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지나겠고 그죠? 근데 이거는 밑이 3이지만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3의 x제곱으로 x축 대칭 이동한 거지? 네, 맞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걸 x축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이 결론이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점 하나 더 구하시면 됩니다. 1 집어넣어 볼게. 1일 때 어디 지나?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두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지수함수가 지금 방금 그려봤듯이 이런 식으로는 안 그려지죠. 증가 아니면 감소야. 증가 아니면 감소인데 x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려내시면 끝이지. 아주 심플하지 않니? 개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림이 좀 글씨가 삑사리가 났는데 자, 얘도 똑같이 점근선은 x축이죠, 지금. 그 다음에 편한 점,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 1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네. 여기쯤 어딘가. 그럼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제가 지금 그린 건 결국은 이거야. 점근선을 구해봤더니 이거래. 점 두 개 구해봤더니 이거래. 그럼 그래프는 지수함수인 이상 이렇게밖에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얘랑은 안 만나야 되고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면 증가해야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몇 번 그려보시면. 자, 점근선이 여기고 이 두 점 지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셔야죠. 맞죠? 이런 식으로 대충. 자, 그 다음은 최대 최소니까 저는 일단 대표 예제로 먼저 보고, 여기는 제가 빨리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자, 이 과정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밑이 A라고 봐야 될까? 지수함수에서는. 쟤는 저렇게 쓸 수 있죠. 밑을 A분의 1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네요. X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아래 써있는 애들을 지수식에서는 밑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문제에서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어. 0에서 1 사이면 역수로 취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커지겠지. 여기 0에서 1 사이, 뭐 0.5, 0.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 전체는 1보다 커지지 않아? 아무튼 얘는 그러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고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자, 그럼 기억 맞니? 맞습니다. 치역 0보다 크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니은, x가 양수일 때 a 값이 클수록 a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a 값이 커지면 a분의 1도 커지니? a분의 1은 작아지는 거죠, 밑은. 역수 취했으니까 지금. a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a분의 1이 지금 밑인데 밑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밑이 커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밑이 작아지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얘보다 a 값이 클수록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y축에 가까워지니? 멀어지겠지? 정확히 반대로 써 있습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무슨 함수의 조건이니? 공통수학 2에서 배우지. 증가함수의 조건이죠. x1보다 x2가 크면 그의 함수값을 구해봤을 때 함수값도 커진다라고 하면 증가함수의 조건입니다. 정의. 증가함수 맞지 지금?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두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온 걸 보니 여기 두 번째 배우시는 분들도 좀 꽤나 되는 것 같고, 제 생각보다는 훨씬 로그라는 기호도 익숙하게 잘 푸시는 것 같아. 그럼 실제 두 가지만 제가 추가하면,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식의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 식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학생은 이거 뭐야? 지수함수 두 개가 더해져 있나? 그게 아니고 2의 2x제곱은 그냥 4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4의 x제곱을 제가 a라고 생각하면 3a 플러스 a지, 그냥 4a지 4a. 맞아. 다시 지수 법칙에서 얘는 4의 x 플러스 1제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지 않고 주어지더라도 밑이 같으면 같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럼 기본형은 4의 x제곱이 되겠고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모양이 같은 함수는 수학에서는 평행 이동만 통해서 겹쳐지는 함수를 모양이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려봤는데 y는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이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겠니? 절대 없죠. 2의 x제곱이 이렇게 증가하면 3의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평행 이동해도 겹쳐낼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거야. y는 x제곱이랑 y는 3x제곱은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풀 때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심지어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모양이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겹쳐낼 수 있습니까?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니? 4가 2의 제곱 아니야? 이거 얼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제가 당신들한테 당부하는 게 뭐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2의 x제곱은 올라간대. 근데 얘는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4배씩 뻥튀기 되니까 더 빨리 증가하나 보다. 지금은 비웃지만 3학년이 되면 이런 경우 나온답니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글러 먹었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교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왠지 이건 안 될 것 같아. 초만 드릴게. 생각.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어? 자, 얘네 둘을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낼 수 있다. 뭐야? 겹쳐낼 수 없다. 나머지는 뭐야? 뭐 양자역학이세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 제가 이 부분을 가르치다 보면 여기까지는 납득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붙어 있는 4가 2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또 이걸 그리라고 하잖아? 또 이렇게 그린다? 2의 x제곱이 올라가. 근데 얘는 함수값이 7배씩 뻥튀기네. 더 빨리 올라가겠네. 그럼 먹었어. 이거 아니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구가 잘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요. 앞에 7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7 맞지? 좀 불쾌하지만 7이 맞아. 두 밑이 같으면 이거 내려 쓸 수 있다며. 로그의 마지막 성질이죠. 그럼 밑은 제가 2로 통일했고 겹쳐져? 안 겹쳐져? 평행이동하면 겹쳐지지. 아이씨, 왜 또 이 절레절레는 뭐야? 겹쳐지잖아.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로그 2의 7 집어넣은 거 아니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7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주어질 때는 당신들은 뭘 바로 아셔야 되냐? 두 그래프는 겹쳐지고 교점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간격은 다 얼마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로그 2의 7로 일정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림 자체가 잘못되면 함수 단에서는 완전히 엄한 풀이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숫자는 좀 불쾌하긴 하지. 불쾌하긴 한데 우리가 분명히 로그를 배웠으니까 제가 틀린 표현을 쓴 거는 아닙니다. 결국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경우는 뭐가 같으면 다 겹쳐진다는 얘기야. 밑이 같으면 다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에서. 물론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위아래가 뒤집어질 테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 교점이 있게 그리면 안 돼.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식 자체를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디를 잡더라도 x축 평행한 선분이면 이 간격이 로그 2의 7로 일정하다라는 힌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최상위권, 여러분들은 여기 뭐 최상위권을 다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두 개 잘 하셔야 됩니다. 식을 정리를 일단 잘해야 되고 식 모양을 봤을 때 그래프가 평행이동에서 겹쳐낼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옆에 있는 유제도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아마도 질문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라고 예상 가능하니 저는 일단은 다음 그래프를 다음 단원을 한번 넘어가 보고 또 까먹었을까 봐. 얘는 밑을 얼마로 봐야 돼? 9분의 1로 봐야 돼. 그죠? 지수식이라면 그냥 아래 써 있는 게 밑인데 얘는 1은 앞으로 하나 빼서 쓰고 3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쁘게 정리하면. 그럼 얘랑 얘는 모양이 같아 달라? 모양이 정확히 똑같다고.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모양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절대 주의를 당부할게. 앞에 100이 곱해지든 1000이 곱해지든 빨리 증가하는 게 아니야.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다 겹쳐낼 수 있다라는 거.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로 해서 이런 지금 현상이 생기는 거고, 자, 이제 대표 예제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방향성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옆에는 앞에는 내가 식을 주어질 테니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고, 여기는 반대로 내가 그림을 주어질 테니 식을 꾸며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나왔을 때도 해석하는 순서는 정확히 똑같아요. 일단 뭐부터 봐야겠니 그럼? 점근선부터 봐야 되죠. 점근선 얼마야? y는 마이너스 2죠. 뭐 안구만 정상이면 그냥 읽으면 되죠. 그럼 b는 그대로 뭐야? 정상 아니라고?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이 점근선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멍하니 봤던 힌트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절편 주어졌니? x절편 주어진 거죠. 1,0 지난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 두 개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x자리에 1, y자리에 빵 집어넣으면 방금 구하기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구했죠. 자, 그럼 이거 1로 넘겨주시면 이가 되겠고, 그럼 1-의 1을 구하려면 로그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 마지막을 다시 보면, 자, 얘만 구해달라고 했어요. 얘는 제가 쪼갰으면 이렇게 되죠. 3분의 1 하나는 앞으로 빼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다시 뭐라고 쓰면 되지? 뒤에 거 3의 a제곱. 그럼 양변 몇 곱하면 돼? 그냥 3 곱하면 3의 a제곱은 얼마? 6이죠. 6.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구하려면 이거 6이고 이거 마이너스 2라고 맨 처음에 구했어요.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밑이 2분의 1인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평행 이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도 했대요. 하란 대로 해볼게. 자, x축 방향으로 1이니까 x 대신에는 x-1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분들 도형 이동 다 기억나지?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 반대로
집어넣으셔야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원래 y자리에 y 플러스 3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저 식에 y자리에 y 플러스 3 집어넣고 x자리에 x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건데 이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래. x축 대칭 이동하면 뭐 대신에 뭐? y좌표가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그냥 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죠? 근데 이놈이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형태를 바꿔달라는 얘기죠.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지수자리 x밖에 없어요. x밖에 없으니까 이 놈은 좀 바꿔서 이쁘게 써야 될 것 같아. 앞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2분의 1의 x-1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근데 이게 얼마야 그럼? 2지 2.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원하는 형태 다 구했어요. 이게 스몰 a 자리고 뭐야? 이게 스몰 b 자리고 자, 됐어. 그럼 둘이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6이네. 지금 제가 여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바로 옆에 한 번 더하기 위해서 2-1번이랑 2-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1번이랑 2-4번.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빈출 유형이에요. 자,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저 지수함수를 그렸는데 2사분면을 안 지난대요.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에 관련이 된 거니? 그럼 그래프가 어디 그려지느냐? 위치에 관련이 된 거니? 위치에 관련된 겁니다.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셔서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2차 함수에서도 나오고 3차나 4차에도 나오고 지금 보듯이 지수에도 나오고 로그 함수에도 나옵니다. 근데 위치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문제에서 y절편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텐데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100%는 아니란 얘기야. 보통 그렇다는 얘기죠. 보통 그렇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럼 밑을 얼마인 지수함수라고 봐야 돼? 4분의 1인 거 암산으로 돼. x의 개수가 1이 되게 할 때 아래 써 있는 애가 밑이에요. 제가 천천히 바꿔볼게요. 자, 얘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쪼갰으면.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아직 어색하겠지만 이 8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에 관련된 애지 그래프의 모양이나 빨리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놈은 아마도 이놈을 적절히 평행 이동하면 저놈이 되겠지.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아까 그래서 제가 칠판 저 왼쪽에 오른쪽이야. 저쪽에 설명드린 게 이 앞에 곱해지는 애는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밑에만 달린 거고. 아니 선생님 이거는요. 이건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 기본적인 놈을 x축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 이동하면 얘예요. 적절히 평행 이동. 그럼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얘는 그냥 4분의 1 x제곱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되겠지.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맞습니까? 맞아? 그럼 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점근선이라고 했어. 점근선은 y는 k죠.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이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딱 주어지는 순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 평면 직교좌표로 데려와서 지금 이쪽이 이사분면입니다. 그죠? 이쪽이 이사분면이에요. 점근선이 만약에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납니다. 근데 이거 더 올릴 수 있지 않아? 더 올릴 수 있어요. 점근선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전히 이차함수 안 지나지. 근데 만약에 점근선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사분면 지나 안 지나? 지나겠지. 지나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만 보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y절편. 제가 아래에 그린 노란색, 보라색이랑 위에 그린 주황색의 특징은 얘네 둘은 y절편이 다 0보다 아래쪽에 찍혀 있죠. 0보다 아래쪽에, 얘는 0보다 큰 쪽에 찍혀 있지. 예, 맞습니까? 그리고 이 원점이나 x축, y축은 사분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분면을 나누는 경계일 뿐이고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이 안 돼요. 즉 얘를 만족하려면 y절편이 그냥 0 이하로만 찍히면 되지. 0이어도 상관없어. y절편이 0이어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사분면 안 지납니다. 그죠?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 y값? 0일 때 y값. 자, x에다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k네요. 얘가 0 이하 나오면 되니까 자, k는 8 이하. 그럼 자연수 k의 최대값은 그냥 8이겠지. y절편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조금 세분화된 그래프,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는 제가 공통수학 1 시간에 하기는 했지만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바로바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 절대값 기호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런 모양. 이 꼴의 함수, 이 문제에 써있는 fx랑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양의 함수,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리고 x축 아래 부분 어떻게 하라고? 접어 올린다. 오케이. 자, 이 경우는 y는 fx를 그냥 그린 후에 x축 아래 접어 올린다. 지금에 와서 제가 다시 증명하지는 않을게. 공통수학 1에서 한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후 그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그려낸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해볼게. 그러니까 제가 이 방식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1학년 때는 보통 절대값 많이 끼켜야 1차식이나 2차식이기 때문에 직접 범위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3차식이 올 수도 있고 4차식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첫 번째. 참고로 나중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첫 번째 이 모양을 그린다. 이 모양은 x축 아래 부분 다 어떻게 하라고? 접어 올려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바로 모양이 나와야 돼. 자, 근데 이 식에서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 부분만 그린 후에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내시면 된다는 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고교 수학하면서 미칠 듯이 많이 나올 테니까 저는 그럼 그대로 이 방식대로 그려볼게. 저거 범위 다 구분하지 않을 거고. 그럼 1번은 통째로 절대값 들어가 있습니다. 1번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럼 통째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릴 거야. 절대값 안을. 그리고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리면 되죠. fx는 문제에 2x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점근선 어디? 마이너스 2. 지수식 0이라고 했을 때 y값. 그 다음에 편안한 점 0일 때 어디 지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딱 봤더니 그냥 증가함수네. 밑이 2니까. 이렇게 올려서 그리시면 되죠. 그리고 점 하나 x절편도 편안하네요. x가 1일 때 빵 지나네 딱. 이게 얘를 그린 거고 여기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아래쪽 부분 접어 올려야 돼요. 그럼 이 점은 1로 가겠죠. 플러스 1로 가고 이렇게 갈 거고 점근선은 어디로 가겠니? 플러스 2로 가야 되지. 그럼 이런 그림 나옵니다. 노란색이 최종적인 그림이겠죠.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만 뭐 얘랑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 몇 개인지 정확하게 그려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2번은 쉽죠. y는 f 절대값 x니까 저는 일단 y는 fx를 그릴 거고 근데 fx는 2의 x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얘는 0일 때 1 지나고 1일 때 2 지나고 뭐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지. 근데 여기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양수인 쪽 그려내고 좌우 대칭으로 그려내달라 했으니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내시면 되죠. 그릴 수 있겠니? 그리실 수 있을 거야. 여기도 바로 옆에 3-4번은 또 평가원 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학년 문제예요. 물론 3학년 문제 중에 죽어라 내는 4점짜리 평가원 문제는 아니고 풀만 합니다. 풀만 하니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최대 최소하고